자, 창의적 읽기입니다. 창의적 읽기란 자, 글의 내용과 독자의 생각을 종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내용과 독자의 생각을 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며 읽는 것. 이를 위해서는 글을 통해 자신이 처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거나 글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과는 다른 대안을 떠올리면서 읽는다. 자, 글의 내용을 수용하거나 비판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삶에 적용하여 더 나은 방안을 생각하며 글의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읽기라고 합니다. 자, 방법이에요. 첫째, 자, 재구성하며 읽는다. 독창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재구성이요. 여기서 독창이란 엉뚱하고 기발한 내용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그것을 비판하고 넘어서는 과정에서 생기는 창의적 발상. 독창적이란 말은 창의적 발상. 따라 창의적 읽기는 화제, 주제, 관점, 의도, 표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을 더해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거나 어떤 목적의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것, 새로운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것. 두 번째 방법, 글의 내용을 삶의 문제들과 연관지어 해결 방안을 떠올리며 읽는다. 여기 있는 거 이런 거랑 관련 있는 거야. 네. 새로운 의미 뭐 이런 것들이지. 자, 책을 읽으며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오늘날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나 해결 방안을 찾는다. 네 번째,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며 독서는 글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X는 아니겠다. 것만이 아니라 독자는 필자가 생각하지 못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필자는 필자가 생각하지 못한 내용을 보완, 필자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 대한 제시 이런 것들인데요. 한번 보죠. 개인의 권리가 무시당하거나 이 글쓴이가 쓴 겁니다. 억압당하는 사회에서는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 전체국가, 독재국 같은 데죠. 왕이나 독재자는 절대 권력과 권리를 모두 독점한 채 백성들을 수단시한다. 마찬가지로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자기도 모르게 독재자 노릇을 할 수 있다. 해겔에 의하면 가정의 윤리는 사랑이고 사랑의 윤리는 협력이며 국가의 윤리는 법이라고 했다. 자, 각각의 윤리가 다 달라요. 자, 가정의 윤리적 기준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사랑은 권력이 아니라 권리에 가깝기 때문이다. 사랑은 남을 억압하지도 않고 억압하고 지배하는 건 권력일 수 있겠죠? 권력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권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억압하지 않고 권력이라는 건 남을 그 사람의 뜻에 반하게 행동하거나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권력이죠.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감이면서 자유와 평등의 씨앗이자 공정함, 곧 정의의 기반이 된다. 사랑이요? 사랑이라는 게. 지금 이 사랑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글쓴이의 생각일 수도 있겠고요. 해겔의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기반이 되는 가정이 모여 사회가 되고 사회가 모여 국가가 되는 점층적인 관계. 따라서 법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 역시 사랑이 아닐 수 없다. 라는 글이 있을 때, 자, 그럼 개인의 권리, 결국 사랑이라는 걸 수도 있겠죠, 제목이. 윗글을 읽은 독자는 자신이나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떠올려 글의 내용을
내용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예컨대 학업에 대한 중압감으로 부모님과의 대화가 점점 없어지게 되었다거나, 자, 친구 관계가 소원해졌다거나, 자, 윗글을 읽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지는 않은데, 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자신의 공동체 내에서 부독불 장군처럼 행동한 것은 아닌지, 여기 독재자나 이런 것들. 약하면 나의 권리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해야 함을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떠올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요거예요. 저 내용. 자신이나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와 글의 내용을 연관시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라고 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글을 통해서 나름대로 떠올릴 수 있고. 또 하나 빨리. 실마리는요. 이때 마리가 그 끄트머리 일부분 가닥 끄트머리예요? 예, 실 끄트머리 엉킨 거를 풀려면 끝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끝을 찾아 빼야지 될 거 아니에요. 몰랐어. 그게 단초라고 하기도 합니다. 끝단, 네. 전초. 네. 오, 어떻게 알아? 처음 초는 아니에요. 말초 신경할 때 초자 써가지고 끄트머리 얘기합니다. 걔도 끄트머리. 끄트머리죠? 와, 초초하면 뭐예요? 그렇게 잘 안 써요. 자, 그만. 자, 필자의 견해에 대해. 국가의 윤리로서 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랑뿐만 아니라 정의도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읽을 수 있다. 여기는 이제 사랑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정의도 필요하다는 대안을 또 제시하기도 하는 것들. 창의적 읽기다. 자, 공유자원의 비극 읽기 전에요. 학습 활동 먼저 가보죠. 어려워요. 학습 활동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좋아요. 먼저 써머리 된 거 보고 읽고 들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공유자원의 개념은 뭐냐? 소유권이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있지 않고, 자, 제목이 공유입니다. 공유입니다. 공유라는 말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걸 공유라고 하겠죠. 다시요. 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소비하는 자원. 소비. 자, 그럼 비극은 뭐냐? 그 공유 자원을 과도하게 소비하는 현상. 왜? 공유 자원을 소비할 때 비용을 딱히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낭비. 공유 자원의 비극의 해결 방법으로 제시한 내용은 뭐냐? 자, 정부와 시민들이 개입하는 것. 소유권 혹은 소유권과 유사한 동기를 부여한다. 뭔 얘기냐? 공유 자원의 비극의 문제는 공유 자원의 소유권이 특정한 개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한, 그래서 무임승차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정부나 시민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정부는 사람들의 동기를 잘 생각하여 개입해야 한다. 자, 동기부여입니다.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하는 근본에는 소유권과 관련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소유권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소유권과 유사한 동기를 부여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자, 공유 자원의 비극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소유권 때문이다. 누구에게 특정 개인에게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을 요구할 수가 없죠. 그럼 마음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화장실의 휴지 같은 거.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지 같은 거. 자, 아마존 열대림 보존과 관련한 필자의 해결 방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대안. 자, 열대림 보존의 필요성. 지구의 공기를 깨끗하기 위해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의 열대림을 보존해야 돼. 그에 대해서 생활이 어려운 아마존 원주민들이 열대림 개발에 따른 경제 이득을 포기해야 해. 필자 해결 방안. 열대림 관광상품 개발의 혜택이 원주민에 돌아가게 하면 아마존 원주민들도 아마존의 환경을 보호할 동기를 얻게 될 것이다. 왜냐면 경제적 이득을 포기해야 되니까 개발을 일단은 보존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글쓴이는 필자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경제적 이득이 문제라면, 손해가 문제라면 아마존 원주민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면 되는데 그것으로서 관광상품 개발이라는 얘기입니다. 해결 방안을 비판적으로. 관광상품 개발이 오히려 오염시킬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문제는 있지 않나? 아마존 원주민들은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이용을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 생활을 인위적으로 바꾸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이죠. 그 외의 열대된 보존 방안, 자연재로 생산된 과일이나 약초 등에 대한 소유권 혹은 판매권을 아마존 원주민에게 배정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인데 자기 주위에 공유자원 이런 사례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사기. 그 지우서요. 치과에 그, 그 커피 믹스 스틱형 커피 믹스 이렇게 갖다 놨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뭉탱이로 가져가고 결국은 커피 믹스 치웠대잖아. 치과에서 해서. 소나무가 삐지면 뭔지 아세요? 소나무가 깨지면 뭐냐고? 삐지면 삐지면 칫솔 헐. 넘어갈게요. 배고파. 아, 잠깐만. 서율이는 어떻게 된 거지? 님, 응? 하이브 주식이 10%나 올랐어요. 하이브가? 저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JYP는. 자, 공유자의 빙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자, 지속적인 나무 심기를 행사를 통해 내가 심은 나무가 있는 산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것이다. 고장이나 도난의 비용을 공동 부담하도록 하고 해외로 CCTV죠. CCTV를 설치해서 도난을 대비. 자, 비용의 공동 부담. CCTV 운영. 반상회 등을 통해 반상회가 뭔지는 아냐 너네? 집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마을 사람들끼리 동네 사람들끼리 무슨 반이 무슨 상일까요? 옛날에 주소가 끄트머리까지 있었어. 몇 통 몇 반. 24번지 몇 통 몇 반. 아니 그냥 주소가. 그래서 반으로 묶인 묶음이 반상회. 통으로 묶으면 통장, 반장 이렇게. 들어봤어요. 폭삭 속았수다 해서. 맞아 그런 거야. 자 본문 읽어볼게. 자 공유자원은 여러 사람 공유자원의 정의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소비하는 자원. 공유재산 또는 공용재산이라고도 한다. 같은 말. 사례입니다. 우리 모두 공동으로 소유하고 소비하는 자원은 공기, 산이나 들, 바다에 있는 야생동물들, 들에 피는 이름 모를 꽃들, 한강 이런 것들도 다 공유자원. 또한 경상북도의 석류, 굴 같은 관광자원이나 휴대전화 소유자에게 필요한 전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유자원이다. 토지도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는 한 개인이 독점할 수 없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것도 공동재산이라는 공공의 이익에서 기반해서 개인의 사적 이익도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어느 곳에 아파트와 땅을 가지고 있을 때 그곳의 땅값이 엄청 오른다고 칩시다. 왜 오르죠? 지하철 뚫고 새로운 주요 도로 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다 누가 해? 세금으로 합니다. 세금으로 해서 자기 집값, 개인의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에 대해서 비용 지불해요? 안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의 가치가 올라갔다면 그 사유재산에 대한 공공의 이익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면 그거 뉴스 들었어요? 서울 시민으로서 진짜 부끄럽지만
이런 것도 녹화되나? 종묘 맞아요. 조망권에 130 몇 미터짜리 고층 빌딩을 세운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누구? 시장인가? 네. 그 조망권도 뷰도 우리가 바라보는 뷰도 자원입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는요, 자기 소유의 건물인데 함부로 개발 못해요. 왜? 문화재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집이 오래돼서. 그래서 구멍 뚫어서 에어컨도 못 답니다. 함부로. 다 신청해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거 하나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여러 개 세워지겠지. 그게 종로를 위한 거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몰라. 자, 그런 거야. 더 가보죠. 공유자원은 과도하게 소비되는 특징.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 과도하게 소비되냐? 이는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도 표현된다. 제목이 공유 자원의 비극이에요? 네. 같은 음식을 여러 사람이 함께 먹을 때, 혼자 먹을 때 어느 쪽이 더 맛있게 느껴질까? 당연히 다른 사람과 같이 먹을 때 훨씬 맛있다고 느껴진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여러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을 때 더 많이 먹게 된다. 밥을 즐기고 맛있게 먹는다는 점에서 공유 자원의 희극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음식의 입장에서는 빨리 사라지게 되므로 이 역시 공유 자원의 비극에 해당한다. 관점에 따라 어디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유럽의 어느 도시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자전거 몇만 대를 사서 시내 곳곳에 두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도였다. 아마 비극의 사례겠죠. 필요한 시민은 자전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자전거를 길거리에 그냥 두도록 했다. 자전거가 필요한 또 다른 사람이 길거리에 있는 자전거를 타고 자기 목적지로 갈 수 있었다. 아주 편리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 도움이 되는 구상. 그런데 그 결과 상당수의 자전거를 도난당하거나 그나마 남아있는 자전거들은 대부분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다. 우리 그래도 이걸 정책적으로 우리는 성공시켰잖아. 여기서 뭐라고 부르니? 여기선 안 쓰니? 공유자전거? 쓰죠. 일렉클. 이런 전기 자전거는 이제 일반 그거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 아니지. 네. 우리 서울에선 따릉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데는 막 전동 자동차, 전기 자동차 자전거 말고 그 지역마다 이름이 다 달라. 그러니까 사투리로 막 사투리가 있는데. 자, 좋은 구상이었지만 의도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공유자원의 비극 때문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걸 공유자원의 비극, 도난, 고장 이런 것들. 수산자원, 야생동물, 지하자원은 모두 자, 이런 것들이 다 공유자원에 수산 자원이 생선 말하는 거예요. 네, 해산물이요. 그래서 양식장을 운영하지 않고 그냥 그물이나 낚시 등으로 해서 조업을 통해서 건경은 그래서 금어기를 설정하잖아요. 왜? 다 같이 누리는 것이면 씨가 마르게 그냥 내버려두면 씨가 말라버리니까 금어기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금어기 설정하면 누가 와서 잡아가요? 중국 어선이 와가지고 잡아가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요즘 그래. 그래서 금어기가 딱 됐다가 딱 이제 금어기가 딱 풀리는 순간 그때 되게 많이 잡기 때문에 그때 그 품종 어종이 쌉니다. 꽃게도 풀린 순간 딱 잡게 되면 되게 싸요. 근데 이후에는 또 비싸지고. 배고파요. 자, 뭐 공유 자원에 예쁘다. 사진이에요? 그렇네요. 이거 무슨 뭘 캐는 걸까? 이거 이렇게 막 치고 하는 건 멸치 잡는 걸지도 모르는데 어디래? 사진? 바다의 조업 중인 지역 좀 가르쳐줬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좀 주세요. 제가 맞춰볼게요. 좀 더요. 좀 더. 여기는 모르겠어요. 자, 되게 수평선이 있을 줄 길이가 몰랐어요. 있으니까. 자, 수십 년 전만 해도 조기는 우리나라 서민의 먹을거리였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다. 조기는 우리나라 서에서 부하해서 동중국해를 거쳐 대만 인근까지 갔다가 다시 서해로 돌아와 알을 낳는다. 알을 낳은 조기를 잡으면 좋을 텐데
어부들은 조기가 알을 낳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기다리면 다른 어부들이 먼저 조기를 잡기 때문에 조기가 다니는 길목을 지켰다가 모조리 잡았다. 우리나라 어부들뿐 아니라 대만의 어부들까지도 모두 조기를 잡았다. 조기가 알을 낳기도 전에 잡아버린 탓에 이제는 거의 시간을 낳고 당연히 조기값이 급등. 급등. 공유자원의 비극이죠. 조기는 주인이 따로 없기 때문에 누구나 잡기 나오면 자기 것이 되다 보니 너도 나도. 자, 주인이 따로 없다라는 건 공유자원. 소유권이 특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부들도 조기가 알을 낳기 전에 잡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만 고기 잡이라도 멈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도 결국 조기를 잡는 손을 멈추지 않게 되었고, 이에 정부는, 이게 중요한 거죠, 서버먼트. 조기에 대한 금어기를 설정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정부의 정부의 개입. 개입입니다. 시장에 맡겨서는 공유자원의 비극을 피하기 어렵다. 자, 시장에 맡긴다는 건 일종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로운 자유에 맡기는 거고 방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정부나 시민들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게 주장입니다. 일종의 해결책. 영어 때문에 들어오래서. 문제 풀어. 네, 토요일 날 잡을게. 토요일 날. 공유자원의 문제는 정부의 개입으로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 단 공유자원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했다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부는 사람들의 동기를 잘 생각해서 개입해야 한다. 자, 정부가 개입해서 발생한 부작용. 우리나라는 바다에서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물코가 작은 그물은 어린 물고기를 모두 다 잡아버려 바다에 씨를 말려버리죠. 하지만 일부 어부들은 몰래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사용한다. 그리고 경비정이 쫓아오면 잡히지 않게 그물을 끊고 시치미를 뗀다. 끊어진 그물이 바다에 버려지게 되므로 이런 행위는 바다를 오염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그래서 그물코 작은 걸 사용할 수 없게 금지한 것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입니다. 마우스 바꾸셨네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한, 자, 이번엔 사례. 시민들의 자발적 개입. 자, 오스트레일리아 바닷가재 공동체의 사례를 살펴보죠. 1960년대 이 지역의 어부들은 바닷가재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공동체를 겪고 있었다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부들은 무슨 생각? 공동체를 결성해서 설치할 수 있는 어망의 숫자를 제한. 이에 다른 사람이 어망을 더 설치하는 것을 서로 감시하면서 불법적으로 어망 설치하는 것을 어민 사로잡고 결국 바닷가재의 숫자를 늘리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비극. 어민들은 꼭 자신이 어망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망의 숫자만 제한했을 뿐 어망을 설치하고 잡을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어망의 숫자는 계속 제한을 둔 상태에서 어망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팔기 시작했고, 새로 바닷가재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기존 어민에게 돈을 주고 이 권리를 사야 됐어. 이거 일종의 독점이죠. 어망 설치 권리를 팔면서 어민들은 일은 적게 하면서도 소득은 점점 높아졌다. 자,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자, 만약 정부에서 어망을 제한했다면 다른 여러 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렸을 것이다. 그런데 어부들이 자체적으로 제한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불법 조업이 자체로 감췄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권리, 자발적 감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패놉티콘. 그런 거죠. 정부에서의 제한했을 경우와 어부들이 자체적으로 했을 때 장점. 물론 처음에 어망을 설치할 권리를 갖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권리를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나쁘게 보면 독점이 될 수도 있지. 모노폴리. 그다음에 모노폴리.
보도군. 자,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공유자원. 이 공기가 점점 오염되고 있다.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림을 보존하여 경기를 깨끗하는 것. 하지만 아마존 원주민들이 열대림을 보존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의 입장에서 열대림을 태워서 밭을 일구고 작물을 키워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환경을 위해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라고 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아마존 원주민들이 열대림을 보존하는 것과 열대림을 태워 밭을 일구고 작물을 키워 팔다 돈을 버는 건 서로 대비되는 방식입니다. 과연 이를 위해서 경제적 이득을 포기해야 되는데요. 현재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원주민들에겐 가혹한 일이다. 그러므로 열대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 뭐가 필요하다? 원주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 자, 이 사람이 글쓴이가 생각한 방법은 열대림 관광 상품을 개발해 원주민들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자, 소유권과 유사한 동기를 부여해 공유 자원의 비극을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런 부분도 우리 아까 읽었던 부분입니다. 문제 풀어줘야 되고요. 끝? 여기 부분은 문제를 지금 문제를 좀 풀어볼래? 어떻게 할래? 기존에 줬던 문제는 풀어봤어? 요거 합시다. 군주론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군주론 목민심서도 나가고 들어간다. 군주론 나오고 목민심서는 본문이 지금 왔으니까 네. 여기까지만 일단 나가고 다른 학교 좀 진도 나갈게요. 네. 좋아요. 그리고 여기 군주론 문제랑 이거 지금 공유자원의 지금 문제는 오늘은 내가 못 줄 것 같고 다음 다른 날에 좀 주도록 할게요. 네. 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여기 보면 인간이란 본성이 이기적이 변덕스럽고 거짓 착한 선악설. 위선적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마음에 기반한 충성심은 환경에 따라 쉽게 변하고 그러한 자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 덜 주저한다. 주저한다.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군주는 돼야 된다는 게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거는 군주에 대한 얘기지. 지금 우리의 정치 지도자는 그래서 되겠어요? 쌤은요? 선생님의 나는 이 생각에 나는 반대. 나는 음. 개인적으로. 내가 그렇게 했으면 뭐. 여기에서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 원하는 바는 어쩌면 절대왕정, 루이 14세. 강력한 군주, 거의 독재에 가까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 보자.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 어느 편이 더 나은가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군주에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랬으니 제 견해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게 하는 게 가장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장 최선책이지만 동시에 둘 다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굳이 둘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한다면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자, 교수님의 생각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훨씬 더 안전하다. 누구에게? 군주에게. 군주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것은 인간 일반 모든 인간에 대해 말해줍니다. 즉 인간이라 이렇게 인간관이 이런 거야 이 교수님은.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럽고 위선적인 데다 기만, 속인 거에 능하고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이게 눈이 어둡다. 여기 인간 일반이라는 전 단어를 처음 봐요. 인간 일반이 뭐예요? 그 일반 여기서 쓰레기. 일반이라는 건 네. 일반적이라는 뜻이고요.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순 우리말로 하면 모든이에요. 예외 없음. 완전 일반화시킨 겁니다. 이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퉁쳐가지고 모든 사람이 100%다 이렇다는 얘기죠. 예수도 그렇고 부처도 그렇고. 일반화한 거네요. 네. 신 안 믿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은혜를 베푸는 동안에는 요 시대면 신을 믿었겠지. 15세기면. 14세기. 14세기 후반부터 그래도 신학의 세대였겠지. 아마 르네상스 시기가 좀 다가오기도 한 시기였을 테지만. 베푸는 동안에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온갖 충성을 바칩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자신의 소유물, 생명 그리고 자신을 바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정작 그러한 것들을 필요로 할 때 뭐 저런 거. 충성 소유. 같은 걸 네. 필요할 때 그들은 등을 돌립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그들의 약속을 믿고 다른 대책을 소홀히 한 군주는 몰락을 자초한다. 자, 위대하고 고상한 정신을 통하지 않고 물질적 대가를 주고 얻은 우정은 소유될 수 없으며 정작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다. 인간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 덜 주저한다. 참 신기해요. 나한테 잘 알아주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합니다. 나한테 까칠하고 어렵게 만드는 나를 나보다 좀 나에게 고압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참 희한하게도 역설적으로 눈치 많이 보고 고분고분하게 행동하죠. 질문. 음. 이 여기 있잖아요. 이 물질적 대가를 주고 얻은 우정은 소유될 수 없다. 이게 대가를 주지 않은 우정도 우정과는 다르게 대가를 주고 얻은 우정은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정 자체가 소유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서 우정을 얻을 수도 있어. 음. 되게 사이가 좋아. 거래관계에서. 네. 거래관계에서. 그 우정은 근데 소유되는 게 아니야. 거래관계 끝나면 어떻게 돼? 등 돌려. 음. 나한테 이익이 안 될 거면 그렇게 깊은 우정이 있는 듯해도 등 돌려. 사기쳐 가장 친한 친구가. 이런 것들. 그럼 다른 근데 뭐가 우정은 없어. 이걸 통해서 위대하고 고상한 정신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정신을 통해 얻은 우정만이 소유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아닌 물질적, 금전적 거래 관계에서 얻게 되는 우정 같은 것들은 안 된다는 거야. 이때 물질적으로 대가를 준다, 뭐 은혜 베푸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은혜도 물질적인 게. 선물 주고 혜택 주고 하는 것들. 음. 왜냐하면 사랑이란 일종의 감사의 관계에 의해 유지되는데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취할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그 감사의 상호관계를 팽개쳐 버리기 때문이다. 자, 인간은 악하다라는 게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추구한다?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 그렇다면 자, 이익을 얻기 위해선 배반해도 된다면 사랑과 감사의 관계는 버려질 수 있다. 이거는 이익을 얻지 못해. 그러면 항상 얘를 취하기 때문에 얘를 얻을 뿐. 그죠? 이것은 내팽개쳐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뭐래요? 항상 효과적인 처벌에 대한 공포로서 유지되며 실패하는 경우가 결코 없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파노티콘 있죠? 네. 공포로서 권력의 유지는요. 두려움과 공포의 유지가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파노티콘으로 바뀐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길로틴. 근데 왜 한계를 가진 거예요? 왜냐면 그것은 언제든지 반발을 일으키는 반발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반발심조차도 가지지 않고 자발적으로 복종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게 근대 국가의 권력 체제 유지입니다. 이거는 그 전의 모습이에요. 어쨌든가 그럼에도 현명한 군주는 자신의 두려운 존재를 만들 때 비록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미움을 받는 일은 피하도록 해야 된다. 자, 두려운 존재로 만들 때 미움받는 일은 피하도록. 자, 사랑받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움은 받지 말아야 돼. 자, 미움을 받지 않으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군주가 백성들의 재산과 그녀의
근데 부녀자들의 손을 대는 일을 상감은 항상 성취할 수 있대. 뭐 하면 돼? 미움받지 않는 방법은? 재산 손 안 대고. 자, 신민의 재산에 손대지 않고 그들의 부녀자들의 손대지 않고. 옛날에 왕들이 부하의 와이프를 강제로 취했던 그것을 위해서 부하를 죽이기도 하는, 아니면 유배나 먼 전쟁터로 보내는 짓도 했었죠. 만약 누군가의 처형이 필요하더라도 적절한 배분과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로 국한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군주는 타인의 재산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어버이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재산상의 상실은 존천에 있잖아. 언제나 계속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부모, 자식 간의 그런 끈끈한 어떤 추상적인 감정보다는 돈에 항상 발단 얘기입니다. 그러나 군주는 자신의 군대를 통솔하고 많은 병력을 지휘할 때 거칠다는 평판쯤은 개의치 말아야 한다. 자, 평소 백성들을 다스릴 때 미움받지 않도록 요 행동을 해야 되고요. 벌을 줄 때도 명백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군대를 통솔할 땐 거칠어도 된다. 왜냐하면 군대란 지도자가 거칠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단결을 유지하거나 군사작전에 적합하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좀 납득이 됩니다. 군대는 민주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가장 민주사회 가장 비민주적인 집단이죠. 왜죠? 이게 살인이 보장돼 있기 때문입니다. 허락돼 있기 때문에. 특정 경우에 군대는. 그죠? 그래서 보세요. 한니발의 활약에 관한 설명 중 사례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가 비록 수많은 종족들이 뒤섞인 대군을 일으키고 이 지역에서 싸웠지만 강력한 군대 통솔의 결과로 상황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이 군 내부에서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 어떠한 분란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자, 강력한 군대 통솔, 한니발. 군 내부의 문제도 안 일어났고 지도자에 대한 것도 안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은 그의 많은 다른 훌륭한 역량과 더불어 부하들로 하여금 그를 항상 존경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든 그의 인정 없고 모진 성격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이걸 극찬하는 거야. 이런 모습을 글쓴이는. 자, 그의 인정 없고 모진 성격으로 인한 그를 항상 존경 두렵게 만든 것. 그리고 그가 그토록 모질지 않았더라면 그의 다른 역량 역시 그러한 성과를 거두는데 충분하지 않았을 거다. 가장 근본은 뭐였다? 그의 모진 성격. 이게 성격이 진짜. 자, 한니발의 다른 영향은 충분히 못했다는 저의 논점은 스키피오가 겪은 사태. 이번엔 실패 사례입니다. 그는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매우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았지만 그의 군대는 에스파냐에서 그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자, 이는 바로 그가 지나치게 자비로, 자, 한니발과 다릅니다. 자비로워서 적절한 군사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자유를 병사들에게 허용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파비우스는 원로원에서 그를 탄핵하면서 로마 군대를 부패시킨 장본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스키피오가 임명한 지방 장관이 로크리 지방을 약탈했을 때 스키피오는 그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또한 오만한 성품을 가진 그 장관을 처벌하지도 자 주민들의 원성도 들어주지 않고 오만한 성품을 가진 그 지방장을 처벌하지도 않았다. 아주 인정머리없고 모질게 혼내고 처벌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자비로워서 이 모든 것은 과도한 자비로움 때문에. 실로 원로안에서 그를 사면하자고 용서하자고 발언한 인물은 타인의 비행을 처벌하기보다는 스스로 그러한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데에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데
스키피어가 바로 그런 유형의 인물이라고 변호했어. 용서해주자고 주장한 사람은. 자, 두 가지. 타인의 병을 처벌하는 것. 스스로 그러한 병을 처벌하지 않는데 탁월한 것. 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야. 스키피어는 후자. 이러한 그의 군대 지휘 방식은 견제받지 않고 방임되었더라면 그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 스키피의 명성은 빛이 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로원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유해한 성품이래. 오히려 이런 걸 글쓴이는 해로운 성품이래. 근데 적절히 억제되었고 명성이 깊다. 자, 스키피오는 후대의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아요. 그 이유는 아마 저 자비로운 성격, 과도한 자비로움을 그대로 넣었으면 완전 망가져서 그런 평가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원로원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훌륭한 인물로 여전히 평가받지만 군대를 다스렸을 때만큼은 문제가 있었다. 여기가 이해가 안 돼요. 뭐? 빛이 바래다. 그의 명성은 그 자비로운 성격 때문에 성격 때문에 완전히 훌륭한 인물로 후대에 평가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 색이 바래다의 바래다예요. 빛을 잃었을 거다. 빛을 잃었을 것이다. 그럼 만약에 빛을 발했을 것이라고 하면 아니야. 그거는 바라다. 빛을 발았을 것? 네가 얘기하는 건 바라다. 소망하다. 좋아요. 이 사람의 명성이 이러한 문제점인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는 이유는 뭐다? 그 사람의 군대 지휘 방식에 견제받았기 때문이다. 누구에 의해서? 원로원의 통제에 의해서. 그래서 적절히 억제됐기 때문에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과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의 문제로 되돌아가서 저는 인간이란 자신의 선택 여하에 따라 사랑을 하지만 군주의 행위 여하에 따라 군주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현명한 군주라면 타인의 선택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의존해야 된다. 이때 타인의 선택은 누구예요? 다스림을 받는 뭐라고 해야 돼? 시민이라고 썼나?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할까? 사람들의 선택. 다만 앞에 말한 것처럼 미움을 받는 이만은 피해야 한다. 됐어요? Yes. 자,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마지막에도 재차 반복됐죠. 그러나 미움을 받아서 안 된다. 인간의 본성은 모든 인간 본성이란 말은 안 씁니다. 모든 인간은 이렇기 때문에 본성이라고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줘야 돼. 두려움을 선택해야 돼. 사랑보다는. 하지만 미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그 방법은 뭐였어요? 돈을 건드리면 안 되고 여자 건들면 안 돼. 군대를 통솔할 땐 거칠다. 모진 성격으로 독하게 다스려야 돼. 스키피어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내용적으로 별거 없고요. 사랑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동료를 받으니까 둘 다 어렵기 때문에 들어듣기는 맞죠. 읽고 사랑은 늘 팽개친다. 자, 이렇게까지 가도록 하고요. 윤양은 쉬면 됩니다. 그 문제 푸시면 돼요.